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 진호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4일입니다. 화요일인데요. 오늘 진료 끝날 무렵쯤 해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환자분이 오신 거죠. 근데 저희가 예약제로 보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오시면 진료를 못 받으실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이 쪽지를 하나 저한테 보내줬어요. 진료 받고 있는데 다른 병원 가면 유기산 검사가 19만 원이고 저희 병원은 유기산 검사가 28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다른 병원 가면 지연성 알러지 검사 90종이 20만 원. 저희 병원에서는 40만 원 내지 50만 원이거든요. 항목 수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왜 검사 차이가 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료가 많아가지고 미처 못 빼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영상을 남기는 거고요.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왜 기능학 병원마다 검사비가 다르고 치료 방법이 다르고 왜 검사비가 다른지 궁금하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궁금하대요. 원장님 그거를. 그냥 본인도 아토피 환자고 본인도 강직성 척추염 환자고 본인도 심한 생리통 환자였고 되게 심한 하지 부종 환자였고 사실 다들 병들이 있었는데 기능학 병원에서 일하게 된 거는 본인의 병을 갖다가 치료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어봤더니 직원들이 되게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오신 분은 제가 얼굴을 못 뵀어요. 근데 가끔 진료실에서 그런 얘기는 들어요. 왜 다른 병원 가면 검사비가 되게 저렴하고 펜타일 오면은 검사비가 좀 비싼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가 왜 그러냐면 처음에 19만 원짜리 유기산 검사는 초기에 모 업체가 있어요. 모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초기에 기능학 검사들이 비싸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때 제가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검사를 잘 안 하죠. 왜냐하면은 좀 더 정확한 검사를 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는 물론 그 검사가 정확도가 아주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는 좀 더 항목이 많고 제가 원하는 게 좀 더 반영이 돼 있고 하는 업체로 검사를 바꾼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이 검사가 되게 저렴하게 하는 거는 사실은 그 항목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항목 차이가. 그다음에 90종 알러지 검사는 아마 거의 원가가 한 20만 원에 가까이 될 거예요. 제가 원가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는 병원은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목적보다는 그냥 홍보성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검사를 해주는 거는 물론 거기서 검사를 하셔도 되는데 그거를 검사하는 거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검사를 하는 거고 필요한 검사를 가지고 그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건데 치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데 그거를 가이드 해주고 거의 한 6개월 1년 이상 그거를 팔로우업을 해주고 시기 가이드를 해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거나 기능학을 처음 시작하는 병원에서 기능학 경험이 많지 않은 병원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검사비를 받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능학 의사의 마인드 차이인 것 같아요. 치료의 목적이 완치인지 아니면 그냥 증상 완화인지 이 사람은 이 정도로 치료하겠다는 건지의 마인드에 따라서 환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다른 병원에서 한 혈액 검사를 가지고 오셨는데 몸이 엄청 추워요. 손을 잡아봐도 추워요. 차고. 그리고 증상도 갑상선 저하 증상이 다 있고. 그러면은 이분은 분명히 몸에서 갑상선 대사를 방해하는 리버스 T3도 높을 것이고 리버스 T3를 생성시키는 부신 호르몬의 문제나 독소의 문제나 독소가 유입되는 위장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병원에서 한 검사를 보면은 일반 혈액 검사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을 치료하고 끌어가려면 이런 리버스 T3나 독소 검사나 부신에 대한 검사나 이런 기능학 검사 필요한 거예요. 의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면 어느 정도 감은 오지만 왜냐면 그분이 나중에 그냥 치료를 들어간다 해도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거나 가져갔다 가면 너 이거 다 정상인데 왜 약을 먹고 치료받고 있냐 이런 얘기를 들은단 말이죠. 그러면은 환자가 치료가 되지가 않아요. 납부가 안 되고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 검사가 필요하다. 이 사람이 이걸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것을 완치시켜야겠다는 그 환자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완치를 시키겠다는 그거를 읽으면 그 검사를 하시라 그럽니다. 안 그러면 계속 같은 검사를 병원을 5군데 10군데 다니면서 하세요. 제가 그걸 많이 봤거든요. 치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어떤 검사를 하냐 사실 이 사람이 혈관 질환이 안 생기게 하려면은 산화 스트레스 호모시스테인 몸의 중금속 독소 검사 미토콘드리아 대사 이런 거 다 필요하거든요.
그거 안 하고 이제 하려면 그냥 종합영양제, 오메가3, 항산화제 이런 거 주고 이제 끝나는 건데, 혹시나 그러면은 호모시스테인 대사에 문제가 있는 MTHFR 유전자 변이 환자라든지 아니면 독소가 많은 사람한테 독소 변치를 안 해서 중금속 때문에 혈관이 막힌다든지 뭐 이런 것들 놓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심한 피로로 일상생활 못 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부신 피로가 있는지는 사실 타액 검사나 이 더치 테스트 소변으로 해야지만 나오거든요. 혈액으로 잡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걸 하시는 게, 방향을 잡는 게 그 확실한 방향으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문제를 끝낼 수가 있고 더 비용이 적게 들 수가 있고 쓸데없는 영양제를 안 드셔도 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병원에서 얼마를 받든지 이런 건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그 환자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해결하는 것인지, 그것이 완치인지, 그리고 그걸 갖다 그분의 절실한지를 보고 그거를 목표를 갖다가 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는 다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안 되신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상의를 해서 검사를 줄이죠. 그 다음에 기능학 병원마다 검사비가 다른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콜레스테롤이나 요오드나 골다공증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 인식 차이가 있어요. 제가 10년 넘게 의사 선생님들을 교육도 해왔지만 사실 의사 선생님들처럼 똑똑하지만 또 생각이 잘 바뀌지가 않고 또 보수적인 집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학을 공부한 선생님들은 그나마 대단한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벽이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은 강의를 했었는데도 벽을 많이 느껴서 의사 선생님들한테만 강의하면은 조금 내 생에 더 많은 것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유튜브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의사 강의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알던 것과 달리 약이 큰 역할이 그렇게 없고 정말 저용량만 있어도 되고 정말 그 약이 필요한 사람도 그렇게 많은 경우가 아닌데 우리가 너무 사실 오버하게 처방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어떤 사람은 왜 높아지는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약을 안 쓰고 교정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예전 유튜브 안 할 때 올렸더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 학교 선생님한테 한 분이 그런 정보를 왜 페이스북에 올리시네요. 제가 당황해서 말을 못했는데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거는 우리들이 알아야지, 의사들이 알고 환자들한테만 얘기해줘야지 왜 환자들이 보는데 그런 거 정보를 오픈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굉장히 충격을 먹고 회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때부터 이 갇혀져 있는 의사 집단 안에서 내가 정말 어렵게 임상하고 공부한 거를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일반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얘기를 하자. 그게 더 많은 의사들을 바뀌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진짜 그것을 듣고 환자들의 권유에 쫓아가지 못하면은 정말 도태될 정도로 세상이 바뀌어버리면 의사들이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오드에 대한 것도 강의록만 세보니까 한 170개, 180개인데 그 강의록 하나 가지고만도 뭐 몇 번씩 강의를 했죠. 그러니까 수도 없는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요오드에 대한 건 잘못된 게 많이 알려져 있죠. 갑상선, 암, 뭐 한우 카페 이런 데 들어가면 요오드 먹으면 큰일 난다, 암 생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죠. 근데 논문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고 실제로 수십 년간, 저는 뭐 한 7, 8년밖에 안 됐지만 암 환자들을 줄이고 있는 사례들이 계속 있거든요. 요오드는 항암제거든요. 채식주의 하는 분들이 아는 그 닥터 거슨이 1900년대 초반서부터 써온 게 요오드거든요. 항암요법으로 1990년에 노벨상 받은 임상에도 있고, 그런 이렇게 콜레스테롤, 요오드, 그 다음에 골다공증 치료도 그래요. 골다공증 완치되거든요, 영양치료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이 돼 하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그런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병원은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영양제를 주고 그 치료 방법이 다른 거죠.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골다공증이 치료되는 칼슘제나 그런 영양소를 해드리는 거고, 가격이 있어도 가격 싼 거를 5년 10년 먹는 것보다 그걸 1년 먹는 게 훨씬 나아요. 아니 6개월 먹는 게 더 나아요. 그럼 결국에는 더 해보면 이게 더 나은 거거든요. 근데 골다공증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 그 선생님은 그런 좋은 영양소들을, 칼슘제들이나 비타민 K2나 이런 것들, 흡수 잘 되는 미네랄들,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인식의 차이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학 의사는 굉장히 마인드가 오픈돼 있어야 돼요. 항상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항상 모르는 게 투성이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정확할수록 검사 단가가 비싸요. 특히 이제 여성암이 있거나 유방암이 있거나 자궁내막증 생릴 때마다 진짜 그 죽음의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여성 호르몬 대사를 보는 더치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검사 원가가 비쌉니다. 근데 그런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저도 부담되고 환자도 부담되지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거를 알지 못하면 그 모든 대사를 다 치료해야 돼요. 어디다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그 모든 대사, 에스트로겐 대사의 문제인지 프로게스테론 대사의 문제인지 5알파 리덕타제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다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물론 3중 음성의 유방암 이런 건 다른 경우지만 그다음에 면역이 낮은 분들, 암 환자가 면역이 낮으면 어떻게 하든지 면역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면역을 보는 테스트, 음식을 고르는 램 테스트, 그런 각종 검사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오죽했으면 제가 사비를 들여서 이런 아로마라든지 건강식품 같은 것도 없는 걸 세팅을 한 이유가 암 때문에 그런 걸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먹는 비용만 해도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면역 올리지 않고 면역을 떨어뜨리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해보니까 프로폴리스를 먹으면 면역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프로폴리스를 먹은 건 3년, 5년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닥신 주사라든지 암 환자들이 맞는 주사 이런 것도 저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부담이 가고 멀리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더 빨리 가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기능학병원에서 검사를 했다 그러고 검사지를 들고 아무 얘기도 못 듣고 왔다는 분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게 정말 기능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는 건지 기능학 병원을 표방하는 건지 아무 얘기를 못 듣고 왔다는 거예요. 뭐 별 얘기를 안 해주던데요. 제가 보기만 해도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검사는 다른 데서 하고 거기서 못한 것만 제가 골라가지고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다 설명 다 해드리고 치료한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는 제가 교육했던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왜 그렇게 하시나 답답한데 어떡하겠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도 많고 다 상황이 다르시고 생각이 다르시고 일단 답답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치료에 대한 순서가 바뀐 경우도 참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능학 병원을 지방에서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한 번 올라오려면 하루 날을 잡고 기차를 타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몸이 좋아지는 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제일 중요한 걸 치료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에 대한 순서가 바뀐 거예요. 호르몬이 떨어진 사람들은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호르몬을 먼저 올려야 되고 그리고 몸에 염증이 많은 사람은 전신염증을 가라앉히고 나서 국소적인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염증을 유발시키는 주사 같은 치료를 계속하고 있고 국소 치료를 하고 있고 전신에 자가면역성, 류마티스성, 섬유근육통 염증이 있는데 국소에다 주사를 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치료예요. 그거는 마치 살이 엄청 찐 사람이 온몸을 지방흡입을 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체적인 어떤 식이요법과 운동요법과 간헐적 단식을 하든 어떻게든 살을 뺀 다음에 남아있는 것만 지방흡입을 하면은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좋겠죠. 안전하고 그런 식으로 치료에 대해서 순서가 바뀐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유가 뭔지는. 제가 물어볼 수도 없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강의는 다 했고 한때는 정말 제가 하는 모든 임상을 다 같이 공유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방송에서는 기능학적인 치료에 대한 순서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릴 거니까 들어보시고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으면 가서 그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MyLDS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는 병원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혈액 검사 가지고 10,000원만 추가해서 내면은 간단하게 기능학적인 문제를 그냥 예측하는 건데 제가 다 써봤거든요 예전에. 이게 그 프로그램 만드신 그 박양규 선생님이고 익산에 계신 선생님이시고 이거는 이제 그 사이트고요. 이게 한 번 혈액 검사라면 일반적인 혈액 검사 하는데 한 10,000원 정도만 드리면 이걸로 중금속이 있는 게 의심된다, 갑상선저하가 의심된다, 뭐 장에 이상균 증식 의심된다, 뭐 이렇게 예측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환자 부담도 없고 병원에서도 부담이 없어요.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처음에 원인들은 파악할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일치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 쓰거든요. 근데 이 검사를 많이 가지고 들어오시죠. 왜냐하면은 서로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금속이 있으면 중금속 검사를 하고 부신피로가 의심되면 부신피로 검사를 하고 요오드 결핍이 의심되면 요오드 검사를 하면 되고 갑상선 말초 전환장애가 의심되면 리버스 T3 검사를 하면 되고 장에 이상균 증식이 있는 것 같으면 이상균 검사를 하면 돼요. 지용성 독소가 있는 것 같으면 지용성 독소를 검사를 하면 되고 근데 그거를 하는 것보다 이게 정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검사를 다 해본 다음에 비교를 해보니까 아 이게 놓치는 부분이 이 정도 되는구나 해서 저는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날려면 확실하게 핵심을 찾아서 그걸 쭉 밀고 가야 되는데 그 원인들을 잡아도 그거를 쭉
쭉 밀고 가서 그걸 완전히 완치시킨 데까지 환자와 함께 정말 힘을 합쳐가지고 가야 될 그 길이 멀고 험한데, 저게 일단은 진단 자체가 모호하면 어떻게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겠고 어떻게 신뢰를 갖고 끝까지 치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볍게 큰 문제가 없거나 몸에 이제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진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 보는 검사를 하세요. 직접 간접 쪽의 혈액 검사를 해석해서, 예를 들어서 요산이 좀 떨어져 있으면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는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능학을 맛을 보시거나 가볍게 치료하실 분들은 이걸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제대로 된 기능학 검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능학으로 어떤 병을 정말 완치하고 끝내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끝까지 밀고 가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 검사를 위해서는 원가가 좀 비싸거나 가격이 비싼 검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검사를 해서 정확히 안 다음에 그걸 끝까지 밀고 가야 되거든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게 저의 생각이고, 그렇게 했을 때 환자의 만족도가 좋았고 환자가 진정으로 행복해졌고 환자가 떠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 기능학병마다 검사비가 다른 거는 병원의 형편이라든지 치료에 대한, 검사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 차이가 있는 거고, 치료 방법 차이는 기능학에 대한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픈되어 있는지, 그리고 치료 순서가 바뀐 거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이 봤을 땐 그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상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순서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순서가 바뀐 거는 저는 직접 여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여쭤보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기능학병원을 찾으려고 전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생각난 김에 알려드립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